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1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시에서는 예제 실습으로 파이참을 활용한 타이타닉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파이썬을 활용한 타이타닉 데이터 분석 예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파이참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판다스와 매트로플롭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해석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번 차시의 학습 내용으로는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의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분석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보고요. 판다스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의 디렉토리 간의 연결 관계를 알아보고요. 실제 호출하는 파이썬 예제 프로그램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에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제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학습 포인트입니다. 판다스로 CSV 데이터를 불러오고 통계 분석을 할 거고요. 시본을 통해서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2개를 설치 연습하고요. 프로젝트 내에서 파일을 작성하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나면 새로 만들기에서 파이썬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파이참 언더바 ex01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판다스라는 부분 그리고 시각화 라이브러리 시본을 사용할 건데요. 모두 임포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본 부분에서는 밑줄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시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작동을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로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상위 5개 행을 출력해서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요. 프린트 문으로 데이터 미리 보기로 샘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탑승자의 생존 여부를 시각화하는데요. 0은 사망, 1은 생존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을 하고 X축에는 생존 여부, Y축에는 인원수로 그래프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나이에 대해서 생존율 평균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값을 프린트하여 생존율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위쪽에 현재 파일을 선택한 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또는 코딩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해당하는 파일의 제목 파이참 ex01 실행 버튼을 눌러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실행창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모듈에 대한 부분 즉 시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러 메시지를 보면 앞쪽에 모듈을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주고요. 바로 글씨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시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라이브러리 설치 상태의 바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법은 C본을 설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아래쪽에 그 터미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해당하는 가상환경의 디렉토리가 나타나고요. 현재의 프로젝트 아래에 pip install C번에서 설치할 라이브러리를 명령어를 주고 엔터를 치면 수동으로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파이참의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세팅 방법에서 가장 많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먼저 메뉴 파일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중간에 설정 부분을 클릭해서 세팅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창의 중간 부분에 보면 현재의 프로젝트 이름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목록이 나타나기를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이 목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검색정에 전에 리로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 플러스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C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똑같은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패키지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패키지 설치는 초록색 창에 성공적으로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을 보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닫기 버튼으로 설정창을 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플로트에 해당하는 창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코드 창은 화면이 조금 작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듈을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는데도 붉은 글씨의 메시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판다스의 그룹바이라는 함수에서 자료형을 그룹화할 때 기본값이 곧 변경될 예정이라는 알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코드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펄스 값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참에서 쓸 때 그래프가 한글이 깨져서 사각형 네모 박스로 설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이참 메트로플롭 라이브러리는 영문 폰트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글은 깨져서 네모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코드 상단의 부분에 메트로플롭 라이브러리의 맑은 고딕이라는 윈도우 경우에 한글 폰트를 하나 추가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 깨짐 방지를 위해서 마이너스符호를 넣어서 펄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맥 OS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조금 다르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파이참 01에 있는 현재 파일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존자 분포 값하고 그리고 생전 여부, 인원수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균값 데이터 부분은 프린트문에 의해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편리한 방법을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메뉴를 통해서 접근하고 세팅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직접 패키지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된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 ex02 파일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임포트 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맑은 고딕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기호가 깨지는 현상도 추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은 C본에서 제공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막대 그래프와 그 다음 생존 여부, 인원수, 그리고 플롯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정된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어떤 구간에 속할 때 생존율은 몇 %인지 알려주는데요. 0.55와 같은 경우는 55%가 생존되었다라는 의미이므로 프로그램 파이썬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내용도 문법 공부가 조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되면 이러한 표를 가지고 어린이의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타이타닉 구조 당시에 실제로 여성과 어린이 우선 구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구조보트에 어린이를 먼저 태우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겠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약 9% 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신체적 제약으로 속도나 능력치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인 파이참에서 실행되는 결과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래프의 출력 위치인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참은 25년도의 02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2024년에 커뮤니티 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창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프 창을 외부 창에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세팅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세팅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파일 부분에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래프를 도구창의 플롯으로 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고유 팝업 창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설정 부분의 툴, 도구로 가시고요. 거기에서 파이썬 플롯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구창에 플롯을 표시하겠다. 그 최대 플롯의 개수, 즉 그래프의 히스토리를 몇 개까지 기억을 할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플롯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정적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거나 또는 체크 해제를 해서 다양한 그래프 모양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하고 간단한 디렉토리 접근 방법에 의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New를 누르면 여기에 디렉토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폴더를 먼저 생성하고 오셔도 되지만 굳이 파이참을 설치하고 파이참 환경에서 개발하고 있으니 디렉토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누르면 뉴 디렉토리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my 폴더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my 폴더라는 폴더 안에는 helper.python 파일을 하나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프로젝트 바깥 부분에는 main.python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파이썬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파이썬 파일의 이름은 main이라고 하겠습니다. main이라고 하고 엔터. 그러면 main.py라는 파일이 하나 새롭게 생성이 되고요. my 폴더 안에 helper.python을 임포트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from이라고 하고요. my 폴더에 자, 여기 점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helper라는 부분을 임포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greeting 이렇게 누르시고요.
프린트, 자, greeting이라는 함수에 자, 어떤 이름을 줄 거냐면 철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함수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 myfolder.helper에 또는 greeting이라는 부분이 모두 빨갛게 밑줄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생성된 요 파일에서 왼쪽에 그 메뉴들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마이 폴더 안에 지금 요 헬퍼라는 파일 또는 그리팅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빨간 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 폴더로 이동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로운 역시 파이썬 파일을 마이 폴더 안에다가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helper. 영문으로 헬퍼라고 파이썬 파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마이 폴더 안에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헬퍼가 보이고요. 파이찬 프로젝트 JKH 내에서는 여기에 main.py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define greeting 이라는 함수를 이제 메시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름이 오는 인수 부분에는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참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할 때 여기 제한해주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거, return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탭을 누르고 여기에 우리는 return f라는 자, 출력 함수를 해서 자, 안녕하세요. 그런 다음에 컴마. 자, 변수 이름이 name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탭을 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마 한 다음에 중괄호를 열면 보통 그리팅에서 받은 이 name의 철수라는 이름의 변수가 추천이 되고요. 여기에서 자동 완성되는 기능에서 탭을 누르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역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에서 와서 보시면 myfolder.helper라는 부분에 그리팅이 임포트 되어 있는 부분도 모두 빨간 줄인 에러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철수라고 확인되는 것을 출력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파이참에서는 파이썬 파일에 디렉토리를 접근을 하거나 파이썬 파일을 직접 실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앞 강의에서 사용을 했던 ex.py의 파이썬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사용했던 소스 프로그램인데요. import numpy as mp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사용을 하고요. mp array 그리고 리스트로 배열로 전환을 하고 덧셈, 곱셈, 평균에 대한 부분 산술 평균 값을 계산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에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플레이 버튼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난 부분들은 여기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밑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전처럼 함수를 호출했을 때 빨간색 부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리스트의 그 numpy 배열로 변환하는 이 부분이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에러를 보면은 지금 A는 mp.array 대괄호 부분에 여기 부분이 에러가 나 있고요. 타입 에러라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numpy array 함수라는 것은 리스트처럼 대괄호를 값을 쓸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파이참 코딩 에디터를 쓸 때 빨간색 밑줄이나 노란색 밑줄이 나타났을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numpy array를 사용하기 위해서 앞쪽에 리스트 배열로 변환해주는 괄호 부분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노란색 밑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닫는 괄호를 했더니 오른쪽에 있었던 빨간색 부분의 밑줄도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참 코딩 창에서는 여러 가지 에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표시에 오타라든가 또는 문법적 에러, 그리고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에 덧셈 10과 1을 덧셈, 20과 1을 덧셈하고 또는 곱셈을 하고 평균값을 계산해주는 것까지 아래쪽 창의 결과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탭의 우클릭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탭을 이렇게 모두 열어 놓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탭들의 X표를 눌러서 탭 하나하나씩을 닫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클릭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로즈 같은 경우는 현재 열려 있는 그리고 선택되어져 있는 파일 탭을 닫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main.py라는 파이썬 파일을 클로즈 시켜 보겠습니다. 5개의 탭에서 main.py가 사라졌고요. 이거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main.py라는 파일을 탭을 닫았고요. 마지막에 닫은 것이 main.python 파일이라면 탭의 마우스 우클릭 중간쯤에 보면은 여기에 새로 마지막에 닫은 탭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리오픈 클로즈 탭이라는 부분이고요. 실수로 어떤 개발창을 닫았는데 그 파일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 안 나거나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리오픈 클로즈 탭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main.py가 다시 한번 탭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EXPython의 파일 위에서 이번에는 close other 탭이라고 하면은 이 파일만 남겨놓고 나머지 탭들은 모두 닫아지는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ex.py만 나타놓고 나머지 파이썬 파일들이 모두 닫혔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 개의 파이썬 파일을 열어 놓았을 때 굳이 한 개씩 X표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죠. 또 하나는 자주 사용되는 현재의 탭을 고정을 시켜 놓는 것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역시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핀 탭이라는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고정해서 실수로 닫히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요. 이렇게 핀 탭을 하면 오른쪽에 탭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돼서 삭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더블 클릭을 했네요. 자, 지금 제가 더블 클릭을 했더니 코드 창을 크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이참 코딩 에디터의 기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는 디렉토리, 아래쪽에는 실행창 또는 터미널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코딩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개발을 할 때 코딩 창을 좀 크게 넓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코드를 쓸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역시 헬퍼라는 파이 부분은 고정된 핀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탭에서 close all 하면은 모든 탭이 닫히게 되고요. 고정되었던 핀도 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색기 모양을 하면 다시 한번 파일들이 나타나고요. 파이썬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기존의 파일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또는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코드 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썬을 가지고 파이참에서 에디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실습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의 메뉴를 익혀보았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판다스나 여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출력된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는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도 실습해 보았고요. 실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그램 예제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